2022년도인데 클린 뷰티를 준비하신다고요?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클린 뷰티는 있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뷰티왕 박진호입니다. 클린 뷰티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클린 뷰티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한 거는 올리브영이 2020년도 6월에 클린 뷰티 존을 만들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친환경 쪽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SG와 이 친환경, 클린 뷰티, 그리고 비건 뷰티 관련돼서 뷰티 스트림이 사실 만들어지게 됐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제조사, 여러 가지 데이터들, 기사를 보면은 이 클린 뷰티에 대한 글들, 비건 뷰티의 글들은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더 확장이 되고 시장 크기는 더 커지겠다 얘기를 하는데 왜 주위에 잘 되는 브랜드가 없을까요? 혹시 잘 되는 브랜드 있으면 여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클린 뷰티라는 것들은 2008년에 기네스 펠트로를 기반으로 해서 제시카 엘바, 엠마 왓슨,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에 인수됐던 타다 하퍼, 다양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친환경 운동들을 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클린 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것 자체는 클린 뷰티 앞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있고 뭔가 우리나라 자체는 이 올리브영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들이 클린 뷰티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해외 기반으로 보면은 이 클린 뷰티는 인플루언서 브랜드랑 굉장히 동일시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 공구 브랜드랑 굉장히 비슷한 게 클린 뷰티인데 시장 크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시장 파이가 크고 버즈랑이 있다 보니까 다 잘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국한된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클린 뷰티, 비건 뷰티 관련돼서 제가 정의를 하면은 클린 뷰티는 컨텐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올리브영 저희 뷰스 컴퍼니 리포트를 보면은 3월에 올리브영 쪽에서 연남 방앗간이랑 이벤트를 하고 화장품 공병, 티켓 삼아서 입장, 그리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면은 과연 이 지구, 성분, 그리고 동물, 이 관련된 것들은 뷰티 마케팅을 했었을 때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한 컨텐츠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문제지 정말 우리가 친환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본인부터 설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비건 뷰티를 만드시는 분들이 비건을 실천을 하지 않고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약간 이런 부분들부터 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분위기지 않을까? 나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내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클린 뷰티, 비건 뷰티에 잘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유일한 브랜드죠. 뭘까요? 이 마케팅 법칙에 최초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최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로마티카나 디어달리아, 멜릭서 등 다양한 비건 관련 아니면 친환경 관련 선두 그룹을 달리는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잘 되는 브랜드들을 좀 찾기가 사실 힘든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화장품 사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상품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텐츠, 이런 활용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클린 뷰티, 비건 뷰티 인사이트. 첫 번째, ESG 관점에 대한 기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올리브영 이외의 다른 플랫폼들도 그 기업 ESG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이런 브랜드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다르긴 한데 생필품하고 생수 있죠. 무라벨 상수 이런 부분들은 A를 사느니 기왕이면 무라벨 생수를 사자.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지만 현재는 ESG 관점에서 좀 생각할 필요들이 사실 있는 거고요. 이 기업에서 준비하는 이런 브랜딩 ESG 관점하고 이 브랜드를 컨셉으로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엔의 움직임들을 사실 보는 겁니다. 이 ESG란 말이 유엔에서 언급이 돼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었죠. 사실 그거를 보면 좀 뒤져봐야 될지 알겠는데 한 10몇 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들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클린을 제품을 잘 만들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브랜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린뷰티, 비건뷰티는 껍데기다. 매달 이런 이벤트들이 사실 있는데 환경의 날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2월 2일 날 습지의 날, 2월 27일 날은 북극곰의 날, 뭐 3월 21일에는 숲의 날. 매달 이렇게 행사들이 사실 있는데 이 행사들을 위한 이런 컨텐츠 거리와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좀 충격인 것 같아요. 클린뷰티의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뷰티 사업이 이 플랫폼 간의 MD들이 각자의 실적과 그들의 노고로 키웠다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 카테고리 내에 클린이라는 KPI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스킨케어, 남성 화장품, 선케어, 마스크팩, 클렌징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 위에 클린은 그냥 접목을 시킬 수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제품력 그리고 인기가 많고 잘 팔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마가 더 강세고 그렇지만 클린뷰티면 더 좋겠다 이왕이면 이런 인사이트로 넘어가면은 아마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들고요. 클린뷰티 관련된 것들을 뭔가 컨텐츠와 이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ESG 관점 다양한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